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3.8%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22평 돌파에 성공을 했고요. 10만 원 다시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도 반등을 했고요. 업종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3,960포인트 한 4,000포인트 근처까지 갔는데 아직까지 코스피는 22평을 회복을 못했습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는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이닉스 같이 봐야겠죠? 어때요? 하이닉스는 거의 뭐 1.3% 상승하는 정도에서 끝났고 22평을 아직 회복을 못했으니까 하락할 때 조금 거칠게 빠진 부분이 있죠. 물론 엔비디아 관련주로 묶이면서 지금 엔비디아의 악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삼성전자와 엄밀히 따지면 하이닉스까지 악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시장은 뭔가 심리적인 요인이 더해지면서 그렇게 작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하나예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죠.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 있죠. 11월 4일 날 고가 찍은 거 11만 원까지 저가를 보면 한 5만 원대 정도부터 올라왔는데 100% 이상 삼성전자가 다른 종목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이 정도까지 올라온 이유는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훼손이 됐느냐, 그 이유 호재거리에 대한 부분이 훼손이 됐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반등을 한 이유는 뭘까요? 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엔비디아 AI 칩 철옹성 균열, 이거 GPU입니다. GPU. 근데 SK와 삼성, HBM 반사이익, 요 내용을 제가 어저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영상에 올려놨어요. 뭐라 그랬느냐? 구글에서 TPU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전력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자, 근데 GPU와 TPU 이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엔비디아와 구글이 싸우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 싸우는데 엔비디아하고 구글하고 싸우는 거지 삼성전자하고 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로 붙었어,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로 붙었어, 이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는 과거에 싸움이 다 끝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경쟁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경쟁이 있죠. 근데 경쟁이 있는데 이 경쟁은 어차피 이제 뭐 누구 하나 죽여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치킨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 치고 올라오는 업체들이 있었거든요. 뭐 도시바나 뭐 이런 쪽이 전부 다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물량 공세를 하면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만 버티고 나머지는 다 사장시켜 버렸습니다. 아예 없애버렸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계속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구글하고 엔비디아하고 싸움이 붙었을 때 이 구조에 대한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구글은 TPU, 엔비디아는 GPU인데 이 동작하는 방식 자체는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TPU에도 HBM3E가 들어갑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사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HBM4 그리고 HBM4E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에서도 계속 기술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구글에서도 지금 드디어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됐는데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거 자체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즉 지금은 수요가 폭발하는 구간 안에 있다.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성공 기쁘다. 우리가 앞서 견제. 뭐 밑에 내용 같은 경우 제가 이야기 안 드리는데 이게 실제 26일 날 나온 기사인데 25일 영상에 제가 요것과 관련된 내용을 분명하게 올려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물론 제가 매수한 건 아니죠. 매수는 26일 기준에서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상한다고 매수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시장 반등을 확인하고 종목의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잡는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왔는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계속 AI 관련주들 26년도에도 계속 투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AI 투자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그냥 지는 거냐? 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팔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AI 관련된 투자는 26년도에도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등하는 족족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자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면 반등 확인하고 매수 구간 잡죠. 그런 결과 하이닉스로 34%, 그리고 지금까지 강세를 보이는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반등 확인하는 구간에서 매수 구간 잡죠. 76%대. 오늘은 매수 구간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AI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매수 구간을 다시 잡았다는 점. 77,300원에 잡혔죠. 지금 종가는 6.8% 상승해서 끝났고 거의 한 1,000원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어떤 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점, 그렇죠? 그리고 뭐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이점, 그런 것들을 보지 말고 왜 가격이 이렇게 올라왔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는 구간을 잡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수급을 본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 그렇죠? 하이닉스는 뭔가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거, 즉 수급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간다?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하지만 가격이 안 올라오는 구간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런 구간입니다. 요런 구간이면 우리가 단지 바닥이야 이렇게만 가지고 매매할까요? 그리고 설령 올해 3월과 4월 달에는 관세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이때도 우리가 이제 안 빠질 거야 하면서 바닥권에서 버틸까요? 근데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하네? 이런 상황이 나올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어떤 이슈 때문이야.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근데 선행적으로 이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빨리 나오는 건 시세인데 그 시세는 실적보다 더 빨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세가 나오는 과정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따라올 수 있고 기관의 수급이 따라올 수 있는 거지, 단지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한다고 우리가 따라붙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하면서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수급이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슈에 대한 분석은 시세가 나온 이유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엔비디아 AI 칩 철옹성 균열, 그렇죠? 요 기사가 나오기 전에 엔비디아가 미국 시장 장중에 7%까지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자, 엔비디아 주가입니다. 일봉 보세요. 어떻습니까? 11월 25일 마이너스 7% 찍고 올라왔죠. 그렇죠? 종가는 2.5%에 끝났고 지금 시세도 그렇게 쏙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크게 하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갈 겁니다. 왜? 실적이 워낙 탄탄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왜 미래가치보다 실적 지금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느냐. 내용 보면 정확하잖아요.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많이 올라왔잖아요. 여기 $10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올라와서 고가 얼마예요? $212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계속 생겨요. 근데 여기서 경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붙었죠. 지금 이 프리미엄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수요가 더 커지고 TPU가 붙었다? 당연히 엔비디아도 그쵸? 무언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죠. 이런 과정에서 지금 고가에서 떨어진 이유가 나온 겁니다. 물론 매물 소화 과정에 대한 이유도 있지만 근데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구글의 주가를 보면 어때요? 그렇죠? 엔비디아 조정받는 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상승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를 봤을 때 구글이 올라가는 거 TPU 때문이다. 물론 제미나이 3가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도 한몫했죠. 근데 엔비디아와 구글에 동일하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확인을 시켜준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매수를 하라는 건 보유기간을 줄이기 위한 거지 뭐 특별히 싸게 사야 된다 이런 것들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무엇보다도 제가 여기 삼성전자에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네이버 뉴스탭입니다. 여기서 기사를 갖고 온 거예요. 아까 전에 보셨던 요거 엔비디아 AI 칩 균열 SK와 삼성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 밑에 내용을 보면 뭐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SK 하이닉스 3분기 연속 D램 점유율 1위 수성 HBM 때문이죠. 삼성전자와 격차 줄이고 있다. 그렇죠? 근데 반도체 가격까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건 전체적인 수요의 증가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과거에는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 이런 부분들이 수요에 의해서 결정됐거든요. 근데 올해 발생하고 있는 이 수요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공급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증설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가 증설에 대한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27년인가 28년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요건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걸 발표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추가적으로 공급량을 늘리지 않겠다. 오히려 TSMC처럼 주문형 반도체 시장으로 진화하는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 있었던 뭐 오더 컷 때문에 그쵸, 주문이 들어오는 게 잘린 거야. 이런 것들. 너무 많이 확보해 놨거든. 그럼 빅테크들이 주문을 넣는다고 해가지고 그쵸, 살살 꼬셨거든요. 그래서 설비 투자를 해놨더니 공장은 돌아가고 물건은 나오니까 가격은 낮아지고 마진이 떨어지는, 이래서 사이클을 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즉 지금 메모리 반도체 수요처가 계속 늘어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자체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죠. 전일에도 1.6%가 상승했어요. D램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요. 무엇보다도 여기 하이닉스의 HBM 계약을 보면 50% 가격 인상한 내용의 엔비디아가 사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수요는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건 당연히 삼성전자까지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공급에 대한 부분을 늘리지 않았을 때 과거에 있었던 사이클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없어질 수 있다. 그럼 지금 뭐예요? 반등 확인 과정 첫 번째로 나온 겁니다. 매수 구간 잡아야 될 때가 됐고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일단 원전부터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그쵸? 오늘 내용을 보면 11월 26일 두산 에너빌리티 77,700원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매수 잡죠. 정확하게 5% 상승할 때 매수 구간을 잡았고요. 7%까지 높여 잡아라. 그냥 무조건 잡으라는 소리입니다. 밑에 보면 현대건설이 있는데 현대건설은 원전 시공 쪽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면 바이오까지, 그리고 밑에 제가 공유를 못 해드렸는데 네이버까지 오늘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즉 AI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매수 구간을 잡고 있고 삼성전자는 변동성 때문에 제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원익콜딩스 같은 종목군들로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공유할 겁니다. 아마 빠르면 이번 주에 진행이 되고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매수 구간이 나올 거고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공유할 겁니다. 자, 밑에 내용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반등이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기다렸던 만큼 매수 구간 잡았고, 그리고 여기 미증시에 대한 부분 중요하겠죠. 미증시도 하락할 경우 폭이 적다. 반등할 경우 강세폭이 커질 수 있다. 그쵸? 즉 무슨 얘기냐? 미증시는 지금 가격에서 하락폭 자체가 제한적이고 반등했을 경우에는 빠진 폭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시세가 훨씬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 대비해서 리턴, 리워드가 훨씬 더 크다는 소리예요. 당연히 매수 구간 잡아야 되겠죠. 대신에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확인하고 매수하자. 그러려면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최저가에 매수하려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라. 그래야지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랬을 때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수익을 뽑아낼 수 있고, 그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실전에서의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정확하게 반등 확인하자마자 매수 구간 잡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올라갔습니다. 근데 안 팔았어요. 이번에는 왜? 시장에 대한 위험이었거든. 그러면 지금 뭐예요? 반등이 나왔잖아요. 당연히 매수 구간 잡아야죠. 이랬을 때 7월달 같은 경우에 요 시세를 먹고 나서 몇 프로 수익? 188%의 수익.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1월달에 조정을 받았을 때 가격을 지켰었던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펩트론이나 그런 종목입니다. 어때요? 그쵸? 당연히 매수 구간 잡았죠. 29%. 11월 12일 날 매수해서 11월 21일 날 매도 구간이 나왔습니다. 한 열흘이니까 2주 정도 보유했겠죠. 그런 결과 어때요? 30%에 달하는 수익 구간. 삼성전자가 이격이 크게 발생했을 때는 조정을 주죠. 근데 그 조정 구간에 맞춰서 다른 신고가 구간을 공략했을 때 추가적으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자, 그럼 삼성전자가 반등할 때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76%.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보면 한미반도체,
11월 4일날 매도한 물량 54% 수익 구간. 이것도 뭐예요? 바닥 구간 안 잡았죠. 삼성전자의 움직임만으로도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시세는 계속 강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장 많이 올랐었던 원익홀딩스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매수 구간을 잡을 거고, 이건 원익홀딩스는 삼성전자가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즉 삼성전자의 시세를 통해서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신고가 구간 내에서 잡을 수 있고, 그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가격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잡을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어내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반등하는 과정이 오늘 첫 번째로 확인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조정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조정은 항상 있어요. 하지만 오늘처럼 반등 확인하는 과정을 봤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다.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리가켄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 제가 오늘 바이오 쪽은 셀트리온을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을 매수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고 관련돼 있는, 예를 들어서 원익홀딩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 향 소부장 종목을 매수할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삼성전자의 시세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그쵸? 뭐 리가켄바이오 13%, 밑에 내려보면 뭐 33%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지는데, 이런 종목군들을 주기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거의 매달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렇죠?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